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한국어 교원의 삶과 전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강의를 맡은 한국언어문화학과 정성원입니다. 여러분, BTS, 기생충, 손흥민, 박항서 축구감독, 이런 유명한 한국 가수와 한국 컨텐츠, 또 한국인들의 활약 덕분에 한류 문화는 이제 전 세계에 좀 더 깊숙이 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이제는 K-팝, K-드라마, 또 K-무비를 넘어서 우리의 한국어, 한글 자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들도 아주 많습니다. 단순히 한글이 너무 예뻐서, 그리고 한국어의 발음이 너무 아름다워서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는 학습자들도 현장에 가면 심심치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수업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한국어 교육에 관심이 있어서 또 우리 학과에 온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교수님, 저는 아직 한국어 교육은 그리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요. 여러분, 전 세계 수많은 외국인들이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한국어 학습에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한국어 교육기관에서 그 강단에서 직접 한국어 교사를 하지 않더라도 요즘은 다양한 온라인 한국어 콘텐츠를 제작해서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같은 매체를 통해서도 한국어 교육이 정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한국어 교사의 전망은 어떻고 한국어 교사의 매력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국어 교원의 이모저모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왜 한국어 교원이 되어야 하는가?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가 여러분 불과 한 십몇 년 전에 비해서 몇십 배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국가별 외국인 유학생 수도 예전에는 중국, 일변도였는데 요즘은 베트남, 몽골, 우즈베키스탄, 특히 중앙아시아 CIS 지역, 러시아,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이런 스탄 지역들 있죠. 거기서도 급속도로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들이 늘고 있고요. 박항서 감독 덕분에 또 어학연수생 수가 또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요. 이렇게 베트남에서 뿐만이 아니라 어느 나라이건 지금 한국어의 수요는 정말 많이 증가하고 있죠. 여러분, 이 유튜브 영상 아시나요? 베트남에 있는 한국인 유명 유튜브인데 조회수가 엄청나고 구독자도 엄청나죠. 유명한 한국인이고요. 한국어 전공자가 아닌데 한국어 교육 전공자가 아닌데도 베트남에서 한국어 교육으로 베스트셀러도 쓰고 엄청난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유튜버들이에요. 그리고 중국의 이 펑티모도 아시죠? 한국 문화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또 한국 사람들 중에 이 펑티모를 좋아하는 또 사람들도 있고요. 이렇게 다양한 컨텐츠를 통해서 한국과 한국 문화 교류되고 있고 공유되고 있습니다. BTS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국내외에 한국어 교육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외국의 어느 곳에는 한국인 그 교원들이 필요하다, 한국어 가르칠 사람이 필요하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학위를 따서 외국 현장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는 있지만 좀 더 우수한 교육을 할 수 있는 한국어 교원들이 필요하다고 아직 전 세계에서 많은 나라들에서 그런 수요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국어 교원으로 취업이 가능한 곳은 어떤 곳일까요? 제가 몇 가지로 한번 나눠봤는데요. 먼저 국내에서는 국내 대학에 한국어 교육원이 있습니다. 모든 국내 대학, 그러니까 전문대학, 2년제 대학을 제외하고는 한국어 교육기관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2년제 대학 중에서도 웬만하면 요즘에 한국어 교육기관이 다 있어요. 한국어 교육기관이 없다면 학부의 외국인들을 위한 과정이 또 개설되어 있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에 있는 모든 대학은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기관이 다 있고요. 그 다음 초, 중, 고등학교에 그 다문화 아이들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가르치기 위한 한국어 강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역에 다문화 지원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결혼 이주 여성, 중도 입국 자녀, 다문화 가정 자녀들을 가르치는 그런 지원센터, 그리고 모든 지역에 외국인 인력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이주 노동자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그런 센터들이죠. 이런 곳에서도 취업을 할 수 있고요. 그 외에 사설 한국어 학원,
그리고 기업체, 제가 알기만 해도 천안 지역에 외국인 기업이 있어요. 거기에서도 외국인 임원들에게 과외를 하거나 한국어를 가르쳐 달라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개인 과외, 이렇게 국내에는 다양한 곳에서 여러분이 한국어 교원으로 활동할 수 있고요. 해외는 여러분이 해외 대학교에 한국어, 이제 여러분이 해외에 진출하게 되면 외국인 원어민 교수가 되겠죠. 그런 객원 교수나 강사로 일할 수 있고, 해외에도 또 초, 중,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국어 강사, 해외 사설 학원도 있습니다. 거기서 한국어 강사, 그리고 한국어, 전 세계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보급하기 위해서 교육부가 설립하고 전 세계에 이제 전파를 하려고 하는 세종학당이라고 있습니다. 중국은 공자학당이라고 있고요. 한국은 세종학당이라고 있어요. 각 나라마다 그 언어권별로 이렇게 자국의 어떤 모국어를 전파하기 위한 그런 기관들이 있는데, 이런 세종학당에서 일할 수도 있고, 이 세종학당은 지금도 엄청나게 많이 확대를 하고 있죠. 그리고 KF라고 해서 코리안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이런 재단에서도 한국어 교사나 교수를 파견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양하죠. 그래서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도 여러분이 진출할 수 있는 곳은 정말 많습니다. 그럼 교수님, 이렇게 한국어 교원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국어 교원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한국어 교원 자격은 어떻게 취득할 수 있을까요? 먼저 한국어 교육은 교원 자격증은 1급, 2급, 3급으로 나누어지는데요. 1급은 여러분들은 우리 학교를 졸업하면 이제 2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2급 자격 취득 후에 5년 이상 2000시간 이상의 강의 경력이 있으면 1급으로 이제 자격을 변경할 수 있고요. 여러분과 같이 이제 학위 과정, 대학교 또는 대학원에서 한국어 교원의 특정 과목을 이수하면 2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3급이 있는데요. 이것은 학위 과정이 아니라 평생교육원이라든지 온라인 콘텐츠, 학점은행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3급 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3급에서 2급, 2급에서 1급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특정한 강의 경력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점을 취득하기 위해서 이 국립국어원에서 규정한 이 영역별로 이수해야 될 학점들이 있습니다. 이런 학점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학교에서, 우리 학과에서 제시하는 그런 그 교육 과정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특정 과목들을 이수하면 이 45학점 또는 부전공은 21학점이 되겠죠. 이런 과목들이 이수하면 여러분들이 교원 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때요? 좋죠? 자, 그러면 교수님, 오케이, 그런 거 알겠습니다. 근데 한국어 교육원, 솔직히 뭐가 좋습니까? 한국어 교원이 되면 어떤 매력이 있습니까? 제가 한 10년 정도 한국어 교원으로 일하면서 제가 가진 매력을 한번 말씀드려보자면, 첫 번째, 한국어라는 언어의 원어민 강사라는 자부심이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가장 잘 가르치는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당연히 한국 사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이제 해외에 나가면 한국어 원어민 교수 또는 강사가 됩니다. 그 누구보다도 한국어를 잘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양한 문화권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는 외국인 울렁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외국인 길에서 만나면 막 피해 다녔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하다가 이 한국어 교사가 되면서 너무 좋은 게, 외국인들을 만나면 길거리에서 뭔가 외국인들이 길을 못 찾거나 막 어리둥절하고 있을 때 막 도와주고 싶은 오지랖이 막 발동합니다. 그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아는 그 한국어를 통해서 그 사람들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막 샘솟아요. 교사를 하다 보면. 그리고 한국어 교사를 하다 보면 정말 좋은 게, 내가 어떤 해외 여행을 가게 된다. 그러면 그 나라에 살고 있는 학생들한테 연락해서 그 나라에 있는 현지인들의 맛집, 그게 진짜 맛있는 거잖아요. 그런 맛집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나라 사람들이랑 그 학생들이랑 놀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혼여행을 프랑스 파리로 갔는데, 프랑스에 살고 있는 제 학생에게 전화해서 현지인 맛집을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프랑스 유럽 사람들 중에 프랑스 사람들이 되게 개방적인 사람인데, 교수님, 저희 엄마 집에 가서 자도 됩니다, 뭐 이러더라고요. 제가 신혼여행 갔는데. 그래서 아니, 그것까지는 필요 없어, 뭐 이렇게 했는데, 중국, 일본,
뭐 동남아 뭐 어디든 여러분들이 외국 여행 갈 때 뭐 이런 소소한 어떤 매력이지만 이런 것도 팁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교육 현장에서 다양한 문화권 사람들을 직접 만날 수 있다는 것도 다른 직업군에서 가지지 못하는 엄청난 매력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시간 강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교적 시간이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보통 대학교 어학당이라면 9시부터 1시까지 일합니다. 아니면 오후반을 맡으면 1시부터 한 5시, 6시까지 하루에 4시간 정도만 일해요. 물론 이제 능력에 따라 또 본인의 의지에 따라 추가로 수업이 가능하지만 이렇게 하루에 4시간 정도 일하기 때문에 어떤 선생님들은 뭐 2군데, 3군데 대학에서 일하기도 하시고요. 뭐 2-3군데 기관에서 일하기도 하시죠. 그리고 난 그렇게는 필요 없어 라고 한다면 이렇게 하루에 일주일에 짧은 시간만 일하고 뭐 다른 일들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육아를 하시면서도 한 나이 50대까지 60대까지도 일하시는 선생님들도 많고요. 또 긴 방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대학교를 기준으로 봤을 때 대학교 학생들이 쉬는 시간에는 또 이 한국어 선생님들도 쉬기 때문에 그만큼 긴 방학들을 또 누릴 수 있죠. 해외 여행도 가고 또 자기 개발하는 데 시간을 쓸 수도 있다는 게 또 하나의 매력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한국어 교원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자질들이 있어야 됩니까? 궁금하실 텐데요. 첫 번째, 한국어 문법, 어휘에 대한 지식이 당연히 필요하죠. 한국어 교사니까 한국어를 가르쳐야 되니까 한국어 문법 및 어휘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교수님, 저는 학교 다닐 때 국어 정말 못했는데요. 형태소, 의문 뭐 이런 거 정말 못했습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학교 다닐 때 배우는 국어 문법과 우리 한국어 문법은 좀 그 교육 내용의 결이 다릅니다. 우리 한국어 문법은 외국인 입장에서 외국어를 가르치는 방법으로 이제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가르치기 때문에 어떤 분석적으로 국어 문법을 분석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의사소통을 잘할까 기능 중심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이 우리 학과에 개설된 과목을 이수하면 충분히 한국어 교사로서 활동하시는 데는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다양한 문화에 대한 열린 자세가 필요합니다. 저 교수님, 저는 외국인들에 대한 울렁증이 있는데요. 네, 그러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이 외국인을 만나는 게 쉬운지 쉽지 않은지를 아직 많이 만나보지는 않으셨죠? 그래서 우리 학과에 있으면 우리 학과에 있는 많은 유학생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 친구들과 튜터링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다양한 어깨동무 프로그램이라든지 교류할 수 있는 것들은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보시면서 나는 외국인들 만나는데 불편함이 없다. 그러면 한국어 교원으로 여러분의 한번 꿈을 한번 준비해 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한국어 교사가 되면 여러 문화권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그런 문화들에 대해서 개방적이고 수용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모든 교육자가 당연하겠지만 교사로서의 사명감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더 보수를 많이 받고 싶은 유혹들도 있을 거고요. 나의 어떤 삶에 대해서 또 한국어 교사로서의 삶에 대해서 때로는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쉽고 어려움에 봉착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원이고 교육자라면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에서 오는 보람과 가치는 정말 많습니다. 때로는 그것들 때문에 여러분 다른 어떤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도 있죠. 이 교사로서의 사명감, 교사로서 외국인 학생들을 향한 애정과 관심, 이것이 있는 선생님과 없는 선생님은 수업의 퀄리티에도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이런 사명감도 필요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외국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외국어와 한국어, 영어와 한국어, 중국어와 한국어가 어떻게 구조적으로 다른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으면 한국어를 보다 쉽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반드시 외국어 잘해야 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한국어 수업할 때는 모국어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한국어로 한국어를 가르칩니다. 우리가 유명 영어 학원 같은 데 가면 사실 외국인, 미국인 원어민 교수님들, 선생님들이 있잖아요. 그런 곳에서 외국인 원어민 강사가 한국어로 영어를 가르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원어민이에요. 원어민 강사기 때문에 그 학생들의 모국어로 한국어를 가르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거 어떻게 가르치나요, 그러면? 네, 수업 시간에 다 배웁니다. 한국어로 어떻게 한국어를 가르칠지 여러분이 우리 학과에 개설된 교육과정만 착실하게 따라오시면 충분히 가르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국어 꼭 알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어만을 이용해서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우리가 4학년 때 뭐 대조언어학 이런 수업을 들으면 한국어와 외국어의 구조적 차이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배웁니다.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요즘에 스펙이 또 중요하잖아요. 여러분이 남는 시간에 중국어라든지 또 영어, 또 요즘에는 베트남 학습자들, 또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CIS 지역 학습자들이 많기 때문에 남들이 하지 않는 언어에 좀 도전하고 싶다. 그러면 베트남어나 러시아어 배우는 것도 저는 추천합니다. 네, 그런 외국어도 하나쯤 하면 조금 더 좋긴 하겠죠. 그 다음 5번째, 자기 개발에 대한 의지. 지속적으로 교사가 되더라도 자기 개발하시고요. 요즘에는 뭐 유튜브를 통해서 한국어 교육 컨텐츠 만드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젊은 감각으로 여러분이 그런 좋은 컨텐츠 만들면 굳이 교사가 아니더라도, 아니면 교사가 된 이후에도 여러분의 어떤 수익도 보장할 수 있고 여러분의 자기 만족도 높일 수 있고요.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재밌게 활동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교수님, 그런 거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는 우리 호서대 한국언어문학과에 진학했는데요. 한국어 교원이 되기 위해서 지금 필요한 게 뭡니까? 이런 질문들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당연히 학점입니다. 이건 모든 진로가 다 똑같아요. 여러분이 재학 기간에 얼마나 성실하게 주어진 일을 했느냐. 사실 이것들을 학점으로 평가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사회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그 취업한 곳의 어떤 요구 조건을 충족해야 되잖아요. 그곳에서 대부분의 경우 학점을 봅니다. 그래서 그 학점 성적으로 우리가 뭐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성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이 사람이 재학 기간에 얼마나 성실하게 주어진 일을 잘 수행했는가, 이런 것들은 학점이니까 여러분이 1학년 때부터 학점 관리는 차근차근히 해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다양한 봉사 및 인턴 경험을 쌓으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학과의 장점은 우리 호서대학교 안에서도 외국인의 비중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한국어 교사가 되기 위해서 어떤 장점이 있느냐? 졸업 전에 외국인들을 많이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만날 수만 있느냐? 그게 아닙니다.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유학생 튜터링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리고 이 외국인들과 많이 어울릴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많아요. 여행을 간다든지 한국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을 하는데 학과나 학교에서 이제 재정 지원도 되는 거죠. 그게 유학생 어깨동무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들이 재학 중에 이런 다양한 유학생들과 어울리고 한국어를 가르치는 경험들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 학과의 이제 장점 중에 하나가 국립국어원에 해외 예비교원 파견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 준비하는 그 지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돈으로 국립국어원에 재정으로 여러분이 한 달 정도 외국에 있으면서 뭐 항공료, 숙박 해결하면서 외국에서 한 달 정도 한국어를 가르치는 경험들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학과에서 특별히 이제 사업단의 재정으로 뭐 외국의 각지에 돌아다니면서 한 일주일 정도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그리고 봉사를 할 수 있는 해외 엔젤 전파단, 이런 봉사단을 할 수 있는 경험들도 주어집니다. 그래서 학과에서 여러분에게 어떤 공지가 가면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에 욕심을 내시고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챙겨두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우리 천안의 다문화지역센터라든지 천안 인력지원센터, 이런 곳에 가서 여러분들이 외국인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봉사할 수 있는 기회들도 많습니다. 이 또한 학교에서 또 학과에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지금 필요한 거, 여러분들이 학점 관리하시고 다양한 스펙, 봉사 경험, 인턴 경험 스펙을 쌓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방학 때 시간이 남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국어 교육할 때 외국어가 필수 조건은 아니지만 우대 조건일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영어나 중국어, 일본어 같은 것들 해주시고 남들이 하지 않는 독특한 스펙을 쌓고 싶다. 그러면 요즘에 한국어 인기가 있는 지역이 있죠. 베트남, 또 러시아 지역. 이런 베트남어나 러시아어 같은 것도 여러분이 배워보시면 그것도 여러분에게 또 다른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어때요? 한국어 교원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시나요? 아니면 이전에 한국어 교원이 뭘까 잘 몰랐는데 조금 더 알게 되셨나요? 그 외에 여러분이 한국어 교원에 관심이 있어서 여러 가지 알고 싶은 것들이 있다면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